안녕하세요. 코난의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현재 XRP 가격은 3,164원, 전일 대비 0.03% 지금 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3,173원, 저가는 3,160원.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은 XRP는 여전히 이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에 부딪히는 흐름이죠.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시도를 했는데 아직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말은 아직 진짜 상승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하단을 지켜내면서 거래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 여기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SI 같은 경우는 50일 근처로 상승도 하락도 아닌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MACD 쪽을 보면요, 약간의 시그널선 상향 돌파 시도가 엿보입니다. 자, 이게 강하게 열리면 단기 돌파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소별 움직임이에요. XRP는 여전히 미국적으로 강하게 유입 중입니다. 자, 특히 업비트, 빗썸, 크라켄 같은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서 XRP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이동 중인데, 자, 이건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시장은 내부적으로 다시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파생 상품 데이터에서는 아주 강한 신호 하나가 있는데, XRP 옵션 미결제 약정이 지금 12% 넘게 급증을 했고요. 옵션 거래량도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가 무슨 의미냐면 지금 가격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기관이나 고래들이 방향성을 정해놓고 이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수치는 대부분 롱 포지션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가격보다 시장이 어떻게 쌓이고 있는가이겠죠. 자, 지금 시장 정확히 말하면 불안정 속의 조정기입니다. 자, 오늘 새벽 발표된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은 충격 그 자체죠. 예상치를 밑돈 마이너스 0.3%. 자, 역성장이에요. 자, 시장이 반등을 기대하던 이 타이밍에 완전히 정반대의 신호가 나타난 거죠. 자, 근데 이 수치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무역과 관세 정책의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이 되죠. 자, 시장도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코인들, 자, 단기 급락 이후에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XRP는 단순히 이 경제 지표 하나에만 반응한 건 아닙니다. 자, 리플이 ETF 승인 일정이 6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루머가 나오면서 전체 시장 흐름보다 좀 더 복합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ETF 승인이 늦어졌다는 거지 무산이 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치 1월 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되기 전에 그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도 수많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있었지만 결국 승인이 됐고요. 자, 그 뒤에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하시죠? 자, 리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조정된 거지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장이 가장 놓치고 있는 핵심이죠. 자,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금리 결정이에요. 자, 일본은행은 오늘 정책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소폭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일본은 최근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죠.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 글로벌 리스크 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체 시장은 지금 미국발 침체 시그널 그리고 일본발 정책 변화를 동시에 반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가격 변동이 아니라 진짜 매크로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이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공유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방은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피보나치부터 실전 차트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XRP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정보를 몇 분 먼저 받느냐, 어떻게 정리된 걸 보느냐가 수익률을 바꾸는 핵심이죠. 자, 공유방에서는 주요 코인 이슈, 고래 움직임, 강세 신호 등을 핵심 요약과 실시간 분석 형태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전자책도 제공이 되는데 그냥 이론만 나열된 게 아니라 지지선, 추세선, RSI, 피보나치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된 내용이라 초보자도 따라하기 쉽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공유방을 클릭한 후에 전화번호와 알고 싶은 코인 정보만 입력하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전자책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사로 돌아가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정치겠죠. 자, 지금 이 타이밍에 터진 관세 정책에 대한 여파.
자, 이거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민심을 달래야 될 시점입니다. 자, 급격한 관세 인상이나 긴축 같은 정책은 지금처럼 실질적인 경기 역성장으로 나오는 순간 자, 책임으로 바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시장을 흔드는 관세 정책을 완화하거나 완충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야만 시장이 다시 신뢰를 갖고 움직이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일시적인 혼란 속에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시장 안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그 시점에 들어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누가 먼저 방향을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움직이기 전에 준비된 사람만이 이 다음 파동을 잡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XRP 현물 ETF에 대한 SEC 결정 일정이 6월 17일로 연기됐다는 내용이에요. 자, 처음 들으면 또 미뤘냐?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건 본질적으로 거절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왜냐하면 이 ETF 지금이 두 번째 연기거든요. 1차 결정이 4월 15일에서 지금 6월 17일로 미뤄진 상황이죠. 자, 이쯤 되면 승인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 비트코인 ETF 승인 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비트코인도 처음에 두 번, 세 번 미뤄졌고요. SEC는 항상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시간을 끌었었죠. 자, 근데 결국엔 뭘로 끝났죠? 승인으로 끝났습니다. 자, 지금 SEC가 하는 행동은 사실상 시간 벌기예요. 자, 이건 규제 기관 특유의 움직임인데, 자, 시장에서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제도적 기준을 정리한 뒤에 문제없다. 이런 명분을 갖고 통과시키는 그런 흐름. 자, SEC는 XRP의 ETF 출시를 막을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미 판례에서는 XRP는 비증권으로 판단이 됐고요. 비트코인 ETF를 허용한 이후에 XRP를 막을 논리적 기반도 약해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확신에 대한 부족. 자, 이건 정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부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거고 누군가는 이거를 기회로 읽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이 상승 타이밍이냐 아니냐, 승인될 때까지 얼마나 준비해둘 거냐 라는 건데, 자, ETF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장 심리는 오르락내락하지만 자, 이 결정이 현실화되는 순간 게임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ETF 일정이 연기된 직후에 시장 안쪽에서는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죠. 단 1시간 만에 XRP가 무려 5,438%. 자, 이 규모의 청산 불균형이 터진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한 쪽이 약 750만 달러, 하나로 1,030억 규모로 청산을 당했습니다. 자, 반면 숏 포지션 청산은 고작 14만 달러 정도. 자, 이 말은 시장 참가자들이 오를 거다, 이거에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방향이 맞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다수가 틀렸고 그 결과 롱 쪽만 무참히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이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이걸 의도적 청산 유도로 해석을 합니다. 즉, 일부 세력이 일부러 가격을 눌러서 롱 포지션을 무너뜨리고 이후에 자리를 다시 잡으려 한다라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구조는 고래나 기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재진입을 할 때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5,438% 청산 불균형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장 정비의 전조로 보는 시선이 많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청산은 ETF 연기 발표 직후에 터졌어요. 자,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자, 정보를 먼저 알았거나 심리를 이용한 세력의 시나리오가 가동된 정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ETF에 대한 그 연기, 자,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롱 청산을 유도한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겠죠. 자, 이게 전형적인 매집 패턴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어설픈 진입자들은 다 털리고 나가는 구조인데 큰 손들은 이 혼란을 기회로 바꾸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중요한 건 공포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거를 읽는 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목소리가 나왔죠. XRP 관련 시장 분석가이자 애널리스트인 벤자민 코엔. 자, 그가 지금 이 시장에서 XRP 투자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금 팔지 마라. 진짜 반등은 이제부터다. 자, 사실 이번 주 들어서 XRP가 몇 번 흔들렸고요. 특히 ETF 연기 이슈나 청산 불균형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가 그냥 정리할까? 다른 코인으로 갈까? 자, 그런데 이 전문가의 시선은 전혀 달라요. 지금이 진짜 눌림목의 구간이라는 거고, 즉 진짜 상승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ETF 통과 직전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기대감, 그 다음엔 불확실성, 그리고 마지막에 터지는 건 반등이라는 거죠. 자, 비트코인도 그랬다는 겁니다. 1월 ETF 직전까지 온갖 악재들이 터졌지만
결국 승인되자마자 시장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움직였죠. 자, XRP 역시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두 가지를 좀 강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가격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XRP 가격보다 네트워크 확장과 규제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 있는 자산이라는 거고요. 지금의 이 박스권은 오히려 고래들의 체크아웃이 아니라 체크인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심리가 무너질 때 세력들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공포가 클수록 진입은 빠르고요. ETF 연기, 청산, 그리고 실망감. 자, 이 모든 요소가 내 집 세력의 활동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남깁니다. 자, 이걸 못 버티면 다음 흐름도 놓친다. 자, 이 말 사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파는 거죠. 자, 근데 이미 누군가는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물량이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느냐는 거죠.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자, 지금 이 경고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그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까지 이 흐름을 정확히 맞췄던 사람이 XRP에 대해서 지금 절대 손절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이거 꽤 강력한 메시지죠.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데도 리플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을까?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장이 왜 이렇게 쉽게 안 죽는지 아세요? 지금 XRP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리플은 정반대로 확장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번에 공개된 이 충격적인 뉴스. 자, 리플이 USDC 발행사 서클을 무려 50억 달러 하나 6조 9천원에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게 단순한 M&A 제안이 아닙니다.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을 통해서 직접 금융 생태계의 중심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에 가까워요. 자, 서클은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중 하나고요. USDC는 USDT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자, 리플이 이 회사를 인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XRP는 결제 네트워크일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허브로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USDC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실제 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서클은 인수 제안을 거절하긴 했지만, 자, 리플의 의지는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자, 이제는 단순히 송금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그 자체가 돼가겠다라는 거죠. 자, 이 흐름은 앞으로 ETF와 맞물려서 더 큰 스케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흔들려도 이 본질은 커지고 있다. 지금 이 뉴스가 말해주고 있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아무 데서나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매수 물론 중요하죠.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얘기, 결국 돈을 버냐 마냐 결정하는 건 뭐라고 했죠? 매도입니다. 자, 매수 매도 타이밍. 자, 이거 실시간으로 저희가 공유방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한 번은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어차피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생각 정리가 훨씬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자,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